너 마시멜로 실험 알아? 마시멜로? 아, 알지.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심리학 실험이잖아. 맞아.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 마시멜로 한 개가 놓여있는 접시를 보여준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줄게 라고 말을 했대.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거야. 누구는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고 누구는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고 다른 애들은 조금 기다리다가 더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대. 그런데 몇십 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유혹을 오래 참은 아동들은 높은 성적을 받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했다는 거야. 우리 아이도 이럴 때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심 기르는 훈련을 시켜야 할까? 일단은 절대 안 됩니다. 전혀 아이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. 우선 마시멜로우를 실험에서 보시면 한 15분 정도 있다가 먹게끔 하잖아요. 자, 마시멜로우를 15분 있다 먹으면 애한테 뭐가 좋을까요?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네, 이 많은 이제 그 심리 유사 심리 책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긴 한데 자녀 양육이나 이런 관련서에서요. 자, 근데 기본적으로 15분 있다가 먹는다는 건 그냥 너무 단 거를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으니까 좀 소화 비만 같은 걸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간식을 조금 있다가 먹었다는 것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일단 마시멜로우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. 한국에서는 많이들 먹는 간식도 아니니까 뭐 이제 다른 간식들 가지고 이걸 좀 참게 하실 텐데, 자, 이미 이제 이 실험에서도 되게 많이 밝혀졌던 건 뭐냐면 마시멜로우 자체를 참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시멜로우를 조금 있다가 기다리고 먹어도 될 만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누구였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 실험의 사실은 진짜 진실이었어요. 그러니까 먹을 게 충분해서 조금 기다려도 얼마든지 그거 남아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걸 부모님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.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안 먹으면은 완전 언제 뺏길지 모르는 환경에서 사는 애들은 그거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럼 못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자,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쉬울까요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, 어렵죠. 그만큼 이미 어려서부터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죠. 요즘 흔히 얘기하는 걸 흙수저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, 사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시멜로우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, 내가 먹을 거 있을 때 빨리빨리 먹어야지 하는 집에서 태어난 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. 그럼 얘가 나중에 가서도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달라지겠죠. 사실 이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. 심리학 실험이라는 거는 되게 작은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뭐 마시멜로우에서도 나오듯이 또 다른 실험들도 그렇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험에서 했던 그런 제약들, 그 환경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인간은 이런 선택을 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데, 실제 많은 자기 개발서라든가 뭐 자녀 양육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이야기를 너무 확대 생산하는 거죠. 너무 일반화하고 너무 뻥튀기 하니까 막 이것이 어떤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못한 채로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대로 어떤 면에서는 좀 부풀려지고 조작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.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공부는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. 근데 정말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.
친구들이 좀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두발이 자유화가 아니었거든요.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조금 그래도 젊을 때 좀 멋낸다고 조금이라도 앞머리라도 좀 더 길게 세우고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막 잘리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머리를 다 밀고 다니는 거야. 거의 규정보다도 더 짧게. 그러면 우리가 좀 놀렸어요. 그래서 야, 머리 왜 이러고 다녀? 좀 멋있게 좀 다녀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우리한테 딱 하는 얘기가 자, 우리 반 1등 하는 친구 봐봐. 제 머리 완전 단정하게 딱 밀고 있지.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저런 머리 하는 거야. 그러면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나요? 아니, 성적이 아주 나빠. 근데 내가 훨씬 잘했어요, 공부를. 나는 두발에 대해서 한 번도 바람직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. 자, 이것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인 거예요. 자, 우리 반 1등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고 그냥 뭐 반항도 잘하지 않고 그랬어요. 보통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긴 하죠. 그게 그냥 학교에서 하란 대로 머리를 다 짧게 자르고 다닌 거예요. 자, 근데 걔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닌 거죠, 그냥. 둘은 인과관계는 없어요. 그 얘기는 뭐냐? 내가 혹은 다른 친구가 걔랑 똑같이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?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. 마시멜로우도 똑같은 거거든요. 나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애가 맛있는 간식을 참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참게 한다고 해서 애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.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. 머리를 내가 갑자기 짧게 자른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듯이 그것은 그저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가 아니다. 그래서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은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보통 요즘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라고 해요. 그럼 이제 가짜뉴스가 왜 생성이 되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죠. 사람들이 그 뉴스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가지고 그 뉴스를 소비한단 말이죠. 이러면 우리는 항상 가짜뉴스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심리학도요. 심리학 실험들이 틀린 건 없어요. 뭐 틀리면 논문에 실릴 수도 없겠죠. 나중에라도 틀린 게 밝혀지면 또 그런 거 다 철회가 되고 하거든요. 과학계는 엄격한 룰이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학적 발견들을 멋대로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중간 공급책들이 있다는 거죠. 자, 제대로 된 심리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막 이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건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관없는 얘기들 막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가 무엇에서부터 온 건지에 대한 그 원래 그 오리지널한 원래 발견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는 그 팩트 체크라고 할 수 있겠죠.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. 내가 너무 바쁜데 언제 그런 걸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심리학적 발견들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를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책 같은 걸 좀 찾아서 읽어보는 꼭 이 책을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도들을 해야 우리가 좀 그런 가짜 뉴스 혹은 과장된 뉴스들에 좀 휩쓸리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을 참고하기에는 딱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 심리학이 다루는 분야는요, 인간 마음에 대한 분야라고는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인문사회학 분야가 지난 100년 이상, 100년이 뭐야, 한 1000년 동안 해오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심리학만이 다루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그럼 심리학은 왜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의 많은 인문사회학들은 어떤 주장, 현상을 연구할 때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의 주관을 배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결론을 내놓고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서로 이념이 다르고 서로 막 주장이 내가 옳으면 네가 옳으네라고 하고 있을 때, 자, 심리학은 그것에 있어서 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험이라던가 자료 분석 같은 걸 통해서
좀 주관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현상들을 좀 연구해 보려고 노력한 학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.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욕망과 욕망, 편견이 부딪혀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,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아니요,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답을 찾아볼 수 있는, 그 답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교수님, 이번 출판을 기념하기 위한 시계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산 거긴 하지만 네, 이번에 또 출판이 나오면서 기념으로 뭐 그냥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계를 하나 장만했어요. 자, 보시면 안에 이제 동그란 원이 3개 있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파가니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장르의 시계인데요. 이런 장르의 시계를 보통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고 하고, 제일 유명한 건 롤렉스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토나라는 게 이제 제일 유명한데요. 자, 얘가 이제 왜 나왔냐면 사실 이거는 스톱워치 기능을 하는 시계예요. 그래서 레이스카 같은 자동차들이 속도가 얼마 정도 나는지, 그리고 일정 구간을 통과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정밀하게 재기 위해서 처음에 쓰던 그런 장비들인 거죠. 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냐면, 심리학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현상을 아주 정교한 실험이나 자료 분석 방법들을 써서 답을 내는 학문 분야예요. 그러니까 대충 어떤 뇌피셜에 의해서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죠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살면서 얻은 지혜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말로 얘기하면 되는 학문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, 심리학은 정말 그 작은 인간 행동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조금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학문이에요. 그래서 심리학 그런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가 조금이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그 많은 것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심리학적 연구입니다. 그래서 심리학은 언제나 가장 정밀한 측정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예전에 뭐 요즘 같은 정밀 어떤 전자장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시간 같은 걸 정확하게 재기 위해 쓰던 이런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이번 기념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.